내일장 빅피처 그려보셔야겠죠.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월요일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어디 쪽에서 끌어감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름 아닌 반도체주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 꾸준하게 연속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저희가 궁금한 쪽 그래서 반도체로 챙겨와 봤고요. 대표님 궁금해요.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은 사실 살아있는 아무 반도체 종목을 사도 우리에게 안심인 건가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도 섹터가 상승할 때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제 가장 크고 거기다 실적 모멘텀과 함께 가이던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좀 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서는 예상되는 게 2027년은 물론이고 2028년까지 수요가 확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 대외적인 변수, 어떤 지정학적인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신용 리스크가 시스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그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시장이나 이 주가의 흐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은 이렇게 견인해온 주도주의 그 상승에는 실적과 어떤 산업의 변화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딱 무시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만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이었더래요. 근데 그 기업인들을 만남을 주선했던 그 사람이 일본의 마사요시, 그러니까 손정우 회장이 있더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을 들여서 이제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걸 보게 되면 AI 인프라나 주문 확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또 외국인 수급도 여기에 굉장히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HBM뿐만 아니고 레거시 그 반도체도 이제 공급이 좀 딸리고 있다.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한번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어떤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장비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승세가 얼마나 강한 강도로 올라갈지는 장담 드릴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계속 기회 있는 쪽은 반도체에서 또 노려봐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은 게 사실 그걸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그렇다면 이민우 대표님의 추가 시세 후보군 통해서요.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와. 네, 피케홀. 예, 피케홀. 네, 오늘 또 보니까 피케홀은 안 오르고 저희 회사 전공력만 오르던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도주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 시세 차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수급이 다른 데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산업이 지금 굉장히 그 상승세를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분산된다 그러면 완성반도체 이제 그 종목에서 주변 종목으로 좀 빠지게 된다면 소재나 그 장비업종으로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에서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 또 그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그 PSK의 전공정 장비 사업의 실적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회계에 반영이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공정 부분에서 실적이 지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HBM 관련된 장비 공급이 지금 그 계속 공급에 대한 수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실적 상승,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되면서 오면 실적의 기대감, 실적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반도체의 완성 반도체 그 주도 종목뿐만 아니고 장비 업종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PSK 홀딩스만 가는데 이번에는 PSK를 같이 끌고 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PSK가 오히려 끌고 가는 느낌이긴 한데, 예, 홀딩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반영에 있어서 추가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의견까지 저희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건 이거죠. 앞으로의 시장 전략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수 최고가라는데 왜 내 계좌는 이렇지? 네네. 반도체 유무일까요? 일단 뭐 코스피 200이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네.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코스닥에 비해서. 근데 이제 코스피 200에서도 특정한 종목, 대형 종목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을 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그 뜨거운 훈풍을 뭐 받지 못하는 소외감. 그런 네. 거를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조방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주도 섹터 그리고 또 반도체 요곳에서 지금 수급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을 기대했을 때 만약에 수급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달 지난달 말부터 이게 있었던 이 수급이 다시 한번 순환을 가져간다고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을 가져가신 분들도 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기회를 노려야 될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2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증권사에서는 자천선을 연내에 좀 보고 있다라고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도 코스피에서 기관이 사면서 현재 3,803선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75선 그래도 좀 지켜줍니다. 금요일에 코스닥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는데 오늘 그래도 1.89% 더 올라줘야 할 룸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단주 보겠습니다. LG엔솔이 쉬어가는 속에서 일부 기타 종목들은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보합권에서 움직였던 시간이 길었는데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0.1% 강보합권 마무리 시도 중이네요.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10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했을 때는 다소 좀 쉬어가는 우리 증시였는데요. 그 부진을 딛고 빠르게 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또 한 번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죠. 3,800선 돌파가 나오다 보니 이제 정말 올해 중으로 4,000피를 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좀 완화 조짐이 나왔고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죠. 거기다가 여전히 반도체 쪽의 랠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00선 돌파가 나왔고 그 위에서 잘 움직였던 오후장이었습니다. 3,814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까지 2%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87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은 오늘 2원 정도 하락하면서 1,419원 20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죠.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늘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5,700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오늘 3천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개인들도 3천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볼 텐데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갈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1,5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함께 사면서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요. 섹터에 대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주 위주로 강세가 좀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0.2%가량의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49만 원에 육박하는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4% 넘게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HP, SP까지 주요 또 소부장 업체들까지 오늘 온기가 좀 불어지는 하루였고요. LG전자도 오늘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도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그동안은 좀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바이오텍들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그리고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유황양행까지 이래서 2%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파마 리서치가 오늘 장 초반부터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무려 9%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 또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줄줄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조선과 자동차 쪽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그래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올랐는데요. 한화오션은 6%가량 올라갔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완성차 업체들도 2%대 강세, 한온시스템과 HL만도 등등의 종목들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을 러우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불거지면서 요즘에 좀 시세가 오락가락하긴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지난주에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일부 종목들 빨간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LNF가 3%가 넘게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간에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6%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로봇주들이 좀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엠로 같은 종목도 오름세였고요. 휴림 로봇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게임 엔터 쪽에서도 NC소프트는 좀 쉬어갔지만 크래프톤이나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통신 쪽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8%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98,1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금강공업이나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까지 오늘 증권주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IT투톱과 함께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눈에 들어오고요. 한미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와 삼성 SDI까지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 위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부터 해서 휴림로봇과 유진로봇, 로보로봇까지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상단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과 좋은 사람들 등등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1위는 에코프로가 차지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쉬어가면서 끝났지만 거래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다수가 로봇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로보는 오늘 28%대 준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휴림로봇이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3,800 돌파 이후에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시작입니다. 어디 쪽에서 기회를 노려볼까요? 이미 올라온 게 앞으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이제 좀 피로감 느낄 때도 됐지, 안 움직인 쪽에서 기회 찾아보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립할 수 있는 최근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임효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공략 섹터 열어보려고요. 바로 이럴 때 사자, 조선주이네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주뿐만 아니고 조선 기자재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조선을 가져왔냐면 사실 뭐 이제 소외가 좀 된 부분이 있다. 최근에 이제 하반기부터 여름 들어서부터 이제 수급에서 좀 소외가 된 부분이 있죠. 사실 근데 수익을 좀 내고자 한다면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종목들, 하지만 주도 업종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조선을 다시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마스크 같은 어떤 핵심 테마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죠. 뭐 초대형 LNG 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책, 우리가 좀 믿고 있었는데 석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이 얘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LNG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LNG 생산량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LNG 생산량을 다 이제 뭐 추정을 해보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대체할 만큼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그 전력 소비를 원전으로는 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전은 뭐 짓기 시작하면 뭐 5년에서 10년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화력 발전을 통해서 그 빨리 전력 소비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LNG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 그리고 또 그 중국이 우리나라 그 선사죠. 우리나라 조선사죠. 우리나라 조선사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제조 역량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 부재하다, 이런 걸 좀 나타내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리기 시작했다면 이 부분에서의 그 조만간 뭐 주가의 늘림, 말하자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때
를 기회로 수급이 네.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곧 뭐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 돌아올 텐데 전년 대비 성장한 실적 같은 거 반영한다 그러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종들은 좀 좋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적하면 또 조선이 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간 그렇게 상승을 했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럴 때 보자라는 관점 하에서 어떤 종목으로 오늘 관심주 챙겨와 주셨을까요? 탑픽 종목입니다. 열어보시죠. 대양전기공업 기자재단이네요. 예, 기자재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그 주요 메이저 그 조선사에는 다 들어가는 그 선박용 조명을 이제 네. 공급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조선의 수급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하단에 있는 밑단에 있는 기자재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에 방산 부분이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될 수 있는데 뭐 작년부터도 해군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여기 무인 잠수정에 뭐 여러 가지 센서를 납품하는데 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납품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실적이 좀 반영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뭐 그 어떤 시세 분출 같은 경우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도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 그 주가 흐름은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여기 그 주가를 좀 놓치신 분들, 요즘에 어떤 뭐 긍정적 주가 흐름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자, 그러면 어디까지 좀 노려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수급이 네. 약간 소화됐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28,000원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렇게 탑픽을 정리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추가 전략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네. 이제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탄력도를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온 예.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대했던 거랑 다른 이제 이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탄력도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데이터 센터하고 소재라는 이슈가 있어서 약간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노려보겠다. 알겠습니다. 안 움직일 때 잘 공략했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고요. 이어서 조선주에서도 그 기회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